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몰아치는 바람이 이처럼 야속할 때가 없습니다. 꺼질 듯 하던 산불이 강한 바람 탓에 다시 불붙고 확산하면서 안동과 청송 지역 주민 모두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위험한 지경이고 2,600명이나 되는 청송교도소 재소자들도 대피를 결정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역 산불은 태풍급 강풍에 경북 의성에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에 이어 영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인데요. 오늘 뉴스9은 산불 피해 진화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안동 지역 살펴봅니다. 김순동 기자, 안동 지역이 모두 대피령이 내렸다는데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네, 안동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20분 거리면 의성군에 갈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차량은 가능하지만 들어가는 것은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산불이 급격히 번지자 안동시는 오후 5시를 기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강풍의 불길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사방으로 번졌기 때문인데요. 시내에 있는 안동대학교까지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성에서는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에 잇따라 국가유산이 소실되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산불은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번졌는데요. 특히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불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송군도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태풍급 바람을 타고 동해안에 인접한 영덕까지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까? 네, 영양군 석보 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저녁 6시 50분쯤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양군 석보면은 영덕군과 한 줄기 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미 영덕군으로 불씨가 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재앙 수준으로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철도도 도로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려 차량 운행이 어렵고 불씨가 비처럼 날아다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동과 의성 지역으로 연결되는 육로가 다 끊겨서 고립 상태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탑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안동역 대합실이 텅 비었습니다. 전광판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 문구만 나옵니다. 거센 불길의 열기와 연기로 2차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코레일은 중앙선 영주 경주 구간 약 139km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도로도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의성까지가 차단이에요. 도로공사는 중앙고속도로와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물론 인근 국도까지 양방향 운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에 강풍주의보를 내렸는데 강풍주의보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나 초속 20m를 넘는 순간풍속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후 5시부터는 순간 최대 풍속이 25m를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산에서 난 불길이 순식간에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피해 지역 곳곳에 잇따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을 희망은 비 소식뿐입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돼 모레 목요일은 돼야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양은 5에서 10mm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 한때 진화율이 90%까지 올라 주불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만 강풍에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 지리산 국립공원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남 산청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경남 산청 구곡산입니다. 산을 따라 빨간 불띠가 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불길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작게나마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간이라 헬기 진화 작업이 멈추면서 불길은 점점 민가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기도 오전에 비해 더 짙어졌고 바람도 강해졌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 산불은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진화율 90%를 보이며 잡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들어 강풍 영향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도 87%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600헥타르, 전체 화선 58km 가운데 잔여 화선은 7.5km 정도입니다. 산청 산불은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500m 앞까지 번져 있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지자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246명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은 산에서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산청하동 산불대책본부도 이동한 상태입니다. 산청 산불은 경남 진주 일부 지역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특수진화대까지 투입해 주부를 잡으려던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확산 방지로 선회했습니다. 진화 작업도 난항입니다. 산불이 고지대에서 번지고 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건조특보에 강풍까지 더해져 내일도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에 소방차 등 장비 218대와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사냐를 삼키고 있는 산불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합니다. 하늘을 가득 뒤덮은 연기, 의성에서 넘어온 대형 산불로 고속도로가 갑자기 통제되자 막힌 도로에서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불길이 집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단절해가지고 단촌 지금 일로 못 가요. 막혔어요. 연기가 퍼져 남한동 IC로 피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불이 붙어 도로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찼고 강풍에 날아온 불씨는 쉼터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얼굴로 날아드는 불씨에 결국 취재 차량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가 빨리 가 탈출 안돼 빨리 가 하늘을 뒤덮은 연기 탓에 대낮인데도 깜깜했고 앞에 보고 차들은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해야만 했습니다. 와 어디 불 붙은 거 없나? 잦아들지 않는 불길에 취재진도 주민들과 함께 긴급 대피했는데 빠지자. 뜨거워. 벌써. 어머니 나오셔야 돼요. 막히지 않은 도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헤매야 했습니다. 의성에서 안동도청 쪽으로 가시면 국도로 우회하셔야 돼요. 지금 산불 확산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취재진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 겨우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풍을 탄 화염이 온 산을 순식간에 다 태웠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시뻘건 화염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도 불길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집니다. 꺼지는 것 같더니 나무 사이에서 다시 솟아오른 빨간 화염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사방을 뒤덮어 앞을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피하려는 차량들로 마을을 빠져나가는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온 불은 자동차를 덮칠 기세로 번집니다. 지나가던 차들도 불길을 피해 달립니다. 얘는 왜 오지? 강풍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도시 전체를 위협합니다. 상가와 민가 뒤로도 연기가 치솟고 불길은 사방으로 번집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불에 망연자실하는 마을 주민들. 허겁지겁 급한 짐만 보따리에 챙겨 나와 길가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가스 온다 걔가. 아파트 뒷산까지 내려온 불길에 불안감이 공포로 바뀝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 곳곳으로 번지는 화염. 산불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인 이재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울산 울주 산불도 나흘째 꺼지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산불까지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대피해야 했는데 김동영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마을 뒷산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물줄기를 쏘며 버티지만 불길의 거센 위협에 결국 몸을 피합니다. 인근 아파트 뒷산에도 불이 다가왔습니다. 불길이 민가까지 번지면서 근처 1,700여 세대 아파트는 매캐한 연기에 휩싸여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도 불이 번졌더라고요. 간단하게 오늘만 벗어날 수 있는 걸로 챙겼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산불. 오늘 낮에는 30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산불이 났습니다. 인근 2,000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바람을 타고 국도를 넘어선 불길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12년 전 산불로 이미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 민둥상인이 됐는데 그 나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산림 복구 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조성이 돼 가는데 또 이를 타보니까 뭐. 울주군에서만 2개의 산불이 나자 타 지역에 있던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민가 보호를 위해서 헬기를 우선적으로 의성에 있는 4대를 이쪽으로 이동 배치해서 지금 산불 진화를 좀 하고 있고요. 울산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산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좀비 산불에 진화대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화마로부터 집을 지키려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발 위험에 처한 주유소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을 따라 붉은 화선이 1km 넘게 이어집니다. 주유소 바로 앞까지 불길이 내려온 위급한 상황. 불길이 4-5m까지 높이 솟아가 막 내려오고 있었어요. 주유소가 폭발하면은 이 일대가 불바다 되는 거예요. 소방차가 연이어 도착해 산 위로 물대포를 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시간 만에 가까스로 불길이 번지는 걸 저지했지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중간에 올라가서 주변에 불을 끄긴 했는데 불이 계속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인근 마을도 비상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리며 24시간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다가오자 주민은 지붕에 물을 뿌립니다. 농약 살포기에 물을 싣고 다니며 뿌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물을 가득 실은 소방차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급수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비처럼 죽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산불과의 사투가 밤낮 없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교정당국도 비상입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들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재소자들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대상 교도소는 어디입니까? 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번지면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위험지역 교도소 수용 중인 재소자들에 대한 긴급 이감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교도소 재소자들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이름을 바꾼 곳인데 지난해 지정된 흉악범 전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은 2,700명 정도입니다. 교정당국은 버스 등 가용한 차량을 동원해 안전지역에 위치한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번진 안동지역 안동교도소도 이감을 결정했습니다. 안동교도소 수감 규모는 800명 정도인데 인근 교도소로 재소자들을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피에 나선 재소자들은 대구지방규정청사나 14개 수감시설로 분산해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라도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산불을 완전히 꺼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변수는 뭔지 곽승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3곳은 나흘이 넘도록 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동풍과 남서풍이 변덕스럽게 방향을 바꾼 탓에 동쪽 지역 위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총 화선은 245km에 이르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인 93km는 아직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면적은 14,500헥타르에 달합니다.
어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피해 면적과 화선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성 안평면에서 처음 시작된 불이 30km 넘는 안동 산맥까지 덮쳤는데 불길은 현재 바람을 타고 경북 청송을 넘어 영양, 영덕까지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도깨비불이 인근 또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산불은 진화율이 92%까지 올랐지만 현재 북쪽 언양읍으로 옮겨붙은 상태입니다. 경남 산청군 산불은 닷새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후 12시 90%까지 올랐지만 오후부터 몰아친 거센 남서풍 탓에 87%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건 불길이 커지기 용이한 기상 요건 때문입니다. 주황색이 건조특보, 초록색이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인데 현재 주황색과 초록색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가파른 산비탈이 화염을 키웠습니다. 불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일 경우 분당 3.8m로 커지는데 30도의 경사가 더해지면 분당 15m로 빨라집니다. 진화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로 적어 산불이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법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합니다. 1심처럼 징역형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도 의원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신하며 조기 대선을 바라보던 이 대표에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먼저 내일 재판의 쟁점이 뭔지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대선 때 나온 문제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한 발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하지만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이 국회로 찾아가 전달해야 했고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자 이 대표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선거법 외에도 재판을 4개나 더 받고 있죠. 내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류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기소돼 2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앞서 내일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이 밖에도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중교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입니다. 1억 6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건 결과를 떠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분명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 대표 발언이 부쩍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당내에선 사법 리스크 못지않게 설화 리스크도 걱정이란 지적이 나온다는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오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엔 공개석상에서 언행에 유의해달라며 당원과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검찰 내통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고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여권 공세에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계엄과 관련해 거론됐던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미뤄지면서 파면 여론전에 직접 뛰어든 모습인데 1심 징역형이 나왔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다가오며 초조함을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유력 주자가 할 발언들은 아니라며 그동안 공들여온 외연 확장 행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심 선고 때 의원들에게 법원행 자제령을 내렸던 당 지도부는 내일 2심과 관련해선 아직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자 민주당에선 음모론이 또 나왔습니다. 사법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느니 정권 차원의 계략이니 하는 말들입니다. 윤, 이 동시 재거론 주장까지 나왔는데 구체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미루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당내에선 비슷한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기회를 엮어서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내려져야 되지 않냐. 정권에서 그런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러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했던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무죄 여론전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박수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출마 불가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결과에 승복하는 선언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때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란 주장도 여러 나왔는데 여당 분위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계를 억누르기 위한 거라며 판결 승복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볼 거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당연히 유죄를 받을 이 대표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뒤로 미뤄지면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과 함께 조기 대선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보다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집중적으로 심리하면은 법리적인 판단이니까 한 달 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음모론식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번 주가 사법 슈퍼 위기라고 불렸었죠. 근데 내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가 이제 2탄인 격입니다. 뉴스 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인정됐던 발언이 뭐였습니까?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대선의 쟁점이던 2021년 12월 네 군데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2심 재판에서 역시 이 발언들을 놓고 양측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거죠? 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행위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2심에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행위에 대한 것인지 인간의 기억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 씨가 서로 알고 지낸 행위, 즉 교유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 대표 측은 인지의 영역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에 대해 대선 후보가 아닌 경기지사로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발언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자, 이 대표 측이 변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죄로 인정됐던 골프 발언을 챗 GPT에게 물었더니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닌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재판부에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알고리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양측은 형량과 관련해 전문가 증인을 불러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기소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2번 냈는데 아마 내일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떤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내일이 아마 서울고법 형사 6부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제 좌지우지할 텐데 어떤 분들입니까? 소문은 덜어 있습니다만 이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입니다. 일단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주심인 이해슬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재호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일부 판사가 진보적 성향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 동료들 사이에선 조용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내일 재판 결과 나오면 정 기자 또 자세히 전해주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대행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청구서를 들고 한대행을 만나서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한대행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달여 만에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백악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교당국을 통해 전해왔는데 한대행의 이름을 입장에 담은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와 같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쓴 점도 주목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한대행을 만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도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담긴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첫 외교 접견 일정을 소화한 한대행은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를 공언했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논의됐는데 미국발 통상전쟁 총력 대응에 나선 한대행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을 향해 결과 승복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방화 같은 공권력 도전에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 한대행이 외교나 군 관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탄핵 찬반 단체 사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자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불법 폭력 행위엔 현행범 체포를 비롯한 단호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 1,300명까지 추가 투입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대행은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게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고 경제부총리 주관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안보 전략 TF로 승격시켰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외교와 군 관련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늦춰질 경우 한대행이 주요국 대사나 군 장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능한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한 재판관 5명의 의견을 내세운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잇따랐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어떤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탄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죄예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 마 후보자 임명으로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며 헌재 결정도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압박하자고 주장했는데 여권에서 의외로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양쪽의 속내는 서로 다를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한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에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반응은 여권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총사퇴 지지 선언을 했고 박덕흠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1일엔 윤상현 의원이 일찌감치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당이 입법 독재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죠.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2009년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국회 해산이나 조기 총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네. 행정부 공백, 그다음에 입법부도 다 비어 있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의원 총사퇴가 절차적으로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렇게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기류가 윤 대통령 선고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도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목요일 3월 일반 사건 정기 선고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등 37건을 선고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긴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내려진 선고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류도 관측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내거나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민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나홀로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이 같은 재판관들의 생각 차이 때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된 뒤 헌법재판소 앞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주장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경찰은 가스통 같은 위험 물품을 제거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나라에서 내가 국기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공사국가 온 거 아니잖아.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여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통일의 자유가 있어. 오늘 아침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재 주변을 비행 돌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안국역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뒤 윤 대통령 심판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헌재 인근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헌재가 있는 종로구 일대를 돌며 외부에 노출된 가스통을 가리고 길가에 놓인 유리병과 강목도 치웠습니다.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검류를 취급하는 업소도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후해 물질이 놓여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많은 인파가 올라설 우려가 있는 인도위 지하철 환풍구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환풍구 주변엔 이렇게 철제 차단막을 설치해 혹시 모를 추락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엔 헌재 주변 100m 안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트랙터 시위를 하겠다며 서울 남태령에 모였습니다. 당초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금지하자 전농은 트럭 위에 트랙터를 싣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 10여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전농은 오늘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상경 시위를 했습니다. 당초 트랙터 20대와 화물차 50대를 동원해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농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자 전농은 이렇게 화물차에 트랙터를 실은 채 시위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들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가? 전농은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둔 채 오후 2시부터 3차로를 점거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즉각 파면하라! 전농은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를 막아서는 경찰과 남태령에서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전농 집회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 유튜버 등이 참가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는데 당시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난 대형 땅꺼짐 사고로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안에는 터진 상수도관에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경험이 났대요. 무너져 내릴 때. 하나부터도 다 물이 정전되고. 지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실종됐고 소방당국은 드론과 탐지견을 동원해 밤새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발견된 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지하로 떨어진 남성은 사고 17시간 만에 이곳 사거리 아래 지하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수색과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오늘 새벽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땅꺼짐 사고 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딱딱한 진흙이 계속 땅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땅 바닥부터 긁는 작업을. 일대에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 4개 학교가 재량 휴업했습니다. 50m 떨어져서 저희 정문이 있어요. 불안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시 복구 때까지 주변 도로도 당분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가 리더십 공백 속에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처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우리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며 브리핑룸에 들어옵니다. 그룹 관계자를 일일이 호명한 뒤 Executive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4년간 총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곧 준공을 앞둔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만 대 더 늘리고 전기로 제철소를 지어 원자재부터 조립,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산 LNG 가스도 30억 달러어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관세가 없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많은 국가가 상호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번 현대차 투자 계획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교묘하게 희석시켰는데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이 억지 주장이 또 담겼습니다. 일본 교육당국이 내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표했는데 대부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역사 왜곡이 검정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면도 확인됐습니다. 지리 역사 과목의 경우 모두 독도를 다뤘는데 검정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추가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교과서에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동원됐다로 바뀌었습니다. 연행이란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 정부 시각에 따라 수정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이시바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기대를 한 측면도 있는데요. 잘못된 기대였다라는 것이 증명된 검증 결과라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역사 왜곡 교과서를 용인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산불 현장 다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 안동과 청송, 영양 그리고 영덕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계속 내려진 상황인데 다시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지금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안동 기란면에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전기와 인터넷망이 불안정해 노트북 사용은 물론이고 중계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전화로 산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지만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고 불길도 번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오후 5시를 기해 모든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 학생들도 긴급 대피했고 안동교도소와 경북 북부교도소도 이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위험한 상황이고 의성에선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산불은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번져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청송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산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영양군 석보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저녁 6시 50분쯤 영양읍 군민회관으로 피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양군 석보면은 영덕군과 한 줄기 산으로 이어져 있어 이미 영덕군으로도 불씨가 번졌습니다. 대재앙 수준으로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불이 잡히는 듯 했다가 강풍 때문에 불이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준 기자, 지리산 국립공원 아직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리산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산청 구곡산인데요. 지리산 산맥의 일부입니다. 산을 따라 빨간 불띠가 보이는데요. 야간이라 헬기 진화 작업이 멈추면서 뒤로 보이시는 지리산 구곡산 자락 민각 300m 가까이 근접해서도 불길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기도 오전에 더 짙어졌고 바람도 강해졌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 산불은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진화율 90%를 보이며 잡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들어 강풍 영향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도 87%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600헥타르, 전체 화선 58km 가운데 잔여 화선은 7.5km 정도입니다. 산청 산불은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500m 앞까지 번져 있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지자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246명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은 산에서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산청하동 산불 대책본부도 이동한 상태입니다. 산청 산불은 경남 진주 일부 지역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특수진화대까지 투입해 주불을 막으려던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확산 방지로 선회했습니다. 진화 작업도 난항입니다. 산불이 고지대에서 번지고 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건조특보까지 강풍까지 더해져 내일도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작업에 소방차 등 장비 218대와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이 나옵니다. All animals are equal. 그런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평등하다로 충분할 텐데 왜 더 평등하다고 했을까요? 일반 동물들과는 다른 더 평등한 어떤 동물들이 등장한 거죠. 바로 새로운 특권 계급. 돼지들입니다. 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른바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 안 폭력 행위만 처벌하던 걸 국회 밖까지 확대해 5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을 더 엄하게 보호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자는 취지랍니다. 국회의원만 소중하고 다른 분야 인사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당장 스스로를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이 개정안을 만들려는 건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신변 위협설로 방탄복까지 입고 다니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꾸가 눈에 띕니다.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넘어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애틋함은 과도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자서전 인간 이재명에 대해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고졸에 재임 때 인기가 바닥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건 호랑이를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무서움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서거할 당시 평범한 미국인이 위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찬사를 들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지금은 꼽힙니다. 그만큼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국민을 호랑이로 아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3월 2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였습니다. 대기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순간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발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으로까지도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과 강원은 내일 새벽까지 순간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인접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져 공기질도 비상입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 나쁨 수준, 중부와 호남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농도가 낮아졌다가요. 모레 황사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쪽 강수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